안녕하세요. 자, 어쩌다 보니 다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진도를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수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단원이 고체, 액체, 기체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단원이잖아요. 지금까지 쭉 기체와 관련된 성질들에 대해서 배워봤고, 또 물, 액체와 관련해서도 배웠죠.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 오늘부터는 고체와 관련해서 배우면 되겠죠? 고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는 입자들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또 규칙성이 큰 상태라고 배웠었죠. 입자들 간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상태들에 비해서 비교적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도 강하고, 따라서 입자들 간에 서로 구속하게 됩니다. 입자들이 서로 구속되면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입자들이 아예 못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제자리에서 진동운동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때 고체라 해서 모든 고체들이 다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고체들은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고체들도 있고, 또 어떤 고체들은 비교적 다소 규칙성이 떨어지는 불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고체들도 있거든요. 자, 이때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고체들 우리는 결정성 고체라고 합니다. 또는 결정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결정이라는 뜻 자체가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반면 불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고체를 우리는 비결정성 고체라고 합니다. 이때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녹는 점인데요. 자, 이 그래프 우리 배웠던 그래프죠. 열을 가할 때 온도가 변하는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결정성 고체, 즉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녹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열을 가는데 어느 순간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히 유지돼. 아, 이때가 녹는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반면 비결정성 고체는 이처럼 녹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결정성 고체인지 비결정성 고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점을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결정성 고체는 말 그대로 입자들 간의 규칙이 굉장히 규칙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입자들 간의 결합들도 전부 다 똑같겠죠? 다 동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입자들 간의 결합을 끊어야지 녹일 수 있는 건데, 이 결합을 끊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도 동일할 테고, 따라서 일정한 에너지 구간에서 녹게 될 테고, 녹는 점이 일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비결정성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이지 않아. 입자들 간의 배열도 규칙적이지 않고, 거리도 들쭉날쭉 하겠죠. 어떤 입자들은 좀 거리가 멀리 있고, 또 어떤 입자들은 똑같은 입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가까이에 있는 입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입자들 간의 결합을 끊어야지 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멀리 있는 애는 쉽게 끊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애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지 끊어질 수 있겠죠. 즉, 어떤 배열을 끊냐에 따라서 가해지는 에너지도 달라질 테고, 녹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뚜렷하지 않죠.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녹는 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결정성 고체의 예시로는 유리라든지 고무, 플라스틱, 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비결정성 고체에 대해서는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결정성 고체,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화원에서 다 배웠죠. 이게 어떻게 교육과정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화원에도 있는 내용인데 또 화투에도 있더라고. 둘이 공존해.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결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체 결정의 종류에는 입자의 종류와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은 기억날 거예요. 이온 결정, 금속 결정, 분자 결정, 원자 결정에서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4가지 결정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온 결정입니다. 이온 결정은 이름 그대로 결정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전부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간에 가까이 위치하게 되고 규칙적인 배열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어떻게 생겼어요? 나트륨 양이온 옆에
염화 음이온이 있고, 왜냐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좋아하니까 플러스 옆에는 마이너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염화 음이온 옆에는 나트륨 양이온이 있고,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또 만나는 거죠. 또 옆에는 염화 음이온이 있고, 이 염화 음이온 밑에는 나트륨 양이온이 있고, 나트륨 양이온 또 옆에는 염화 음이온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결정을 우리는 이온 결정이라고 한다. 즉 이온 결정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결정을 이온 결정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온 결정의 특징. 이온 결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2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 또는 이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 또는 이 염화 음이온과 나트륨 양이온, 이 2자 간의 상호작용 자체가 화학 결합이에요. 어떤 결합? 이온 결합이죠. 이 이온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입니다. 사실 이온 결합뿐만 아니라 화학 결합들이 전부 다 강한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이든 금속 결합이든 우리 화원 시간에 배웠죠. 이런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 결합들은 우리 화투에서 배웠던 분자 간 상호작용, 예를 들어 수소 결합이나 쌍쌍힘이나 분산력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힘입니다. 즉 이 이온 간의 상호작용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들 간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기 어렵다. 즉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온 결정은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해줘야지만 이 이온 간의 상호작용을 끊어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온 결정의 첫 번째 특징, 녹는 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의 뜻이에요. 두 번째, 이온 결정은요, 외부에서 충격을 가할 시, 외부에서 충격을 줬어. 그럼 어떻게 돼? 쉽게 부서질 수 있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층이 밀리게 되겠죠? 층이 밀리는 과정 속에서 같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서로 맞게 된다고. 원래 이쪽에 나트륨 양이온이 있었잖아? 근데 힘을 가하면 나트륨 양이온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 과정 속에서 같은 전하를 띠는 입자들끼리 맞닿게 되고 반발하면서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서 쉽게 부서진다. 세 번째, 전기 전도성.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지. 즉, 이온 결정에 전압을 가합니다. 전압을 가할 시 전류가 흐를 수 있는지의 정도를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온 결정은 전기 전도성이 커 아니면 작아? 전기가 흐를 수 있어? 없어? 이온 결정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기 어렵습니다. 이 전기가 흐른다는 것 자체가 전압을 가할 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전하를 띠는 입자 자체는 많이 있어요. 사실 이온 결정을 이루고 있는 입자 전부 다 지금 나트륨 양이온, 염화 음이온 이 모든 입자들이 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잖아요. 근데 얘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왜냐면 고체 상태니까. 고체들은 서로 간에 굉장히 강한 인력에 의해서 구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이온 결정은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 없음. 반면 이 이온 결정을 녹입니다. 물에 녹이거나 또는 가열해서 용융시켜 이 자체를 액체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비로소 이온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을 가하면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온 결정이 액체 상태일 때는 또는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전기성이 생겨요. 다 화원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온 결정이었고요. 두 번째, 금속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결정도 이름 그대로 금속 결정은 뭐겠어? 결정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전부 금속 원소입니다. 이 금속들 간의 금속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칙적인 배열을 금속 결정이라는 거죠. 즉, 금속 원소들의 양이온들과 또 이 양이온들이, 금속 양이온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자유전자를 이용해서 결합하죠. 이 주변에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와의 상호작용. 즉, 양이온과 자유전자들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방식을 금속 결합이라 하고, 이 금속 결합이 이루어진 결정을 금속 결정이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금속 결정의 특징. 아까 이온 결정처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녹는 점. 금속 결정도 마찬가지로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금속 결정을 끈다는 자체가 마찬가지로 금속 결합을 끈다는 거거든. 근데 금속 결합은
아까 이온결합처럼 화학결합이죠. 즉 원자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란 말이야. 분자 간 상호작용이 약해. 근데 반면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화학결합이기 때문에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속결합도 녹는 점이 높다. 두 번째, 외부에서 충격을 가할 시. 아까 이온결정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이 밀려나면서 같은 잔할인 입자들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쉽게 부서질 수 있었죠. 근데 금속결합은 어떻게 했어? 금속결합이 이루어진 금속결정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이 밀려난다고 해도 뭐 층이 밀려도 뭐 변한 게 있어? 층만 내려앉았을 뿐 자유전자는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각 금속 양이온들과 똑같이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즉 모양만 변할 뿐 부서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르면 눌릴 뿐이야. 바스러지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금속은 쉽게 눌릴 수 있어요. 누르면 눌리는 대로 퍼져. 마치 호떡처럼 호떡에 누르면 쭉 퍼지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렸을 때 쭉 퍼지는 이런 성질 우리는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짐성이라고도 하죠. 이 전성이 크다는 것은 쉽게 퍼진다는 거야. 호떡처럼. 예를 들어서 금 한번 생각해볼게. 금 같은 경우는 전성이 굉장히 큰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 깨물어 보잖아. 깨물면 어떻게 돼? 이빨 자국이 남거든요. 그거 자체가 지금 전성이 크다는 거야. 이빨에 눌려서 퍼지거든. 모양만 변할 뿐 부서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전성이 크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쭉 국수처럼 뽑힐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설조망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조망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쭉 실처럼 이렇게 쭉 길게 뽑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성이 높다. 뽑히는 성질을 우리는 연성이라고 한다. 뽑힘성. 그래서 연성도 높고 전성도 높다. 어떤 게? 금속 결정이. 세 번째. 여기다 써있어야 했는데 전성, 연성이 높다.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은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속들은 굉장히 전도성이 높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 바로 이 자유전자 때문에. 자유전자는 이름 그대로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을 가면 당연히 자유전자가 양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기전도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더더구나 추가적으로 열전도성도 높아. 왜냐면 자유전자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열을 전달할 테니까요. 열전도성도 높다. 하나 더. 금속들은 기본적으로 광택을 가지고 있어요. 광택, 반짝반짝 빛나잖아? 마찬가지로 자유전자 때문이야. 이 자유전자가 다양한 영역의 파장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속들은 광택을 가질 수가 있다. 뭐 쭉 다 말한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금속 결정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 결정,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금속 결정을 배워봤거든요. 또 어떤 결합이 있어? 공유 결합이 있죠? 즉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정도 있습니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정에는 분자 결정이랑 원자 결정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결정은 이름 그대로야.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들이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상태를 분자 결정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 전 영상에서 배웠던 얼음. 얼음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H2O 분자. H2O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 H2O 분자들 간의 분자 간 상호작용. 분자 간 상호작용 배웠죠? 사실 우리 화투의 메인 주제니까요. H2O들 간의 수소 결합. 수소 결합만 있는 게 아니지. 쌍자 힘. 또한 분산력도 있을 테고, 이러한 분자 간 상호작용에서 서로 끌리게 되고, 이때 끌리는 과정 속에서 막 그냥 끌리면 안 되잖아. 적절한 규칙성을 갖고 빈 공간을 형성해야지 효율적인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육각형의 빈 공간이 형성이 된다. 그 과정 속에서 규칙적인 배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얼음이고, 이런 얼음을 우리는 분자 결정이라고 한다고. 왜냐? 분자들로 이루어졌잖아. 지금 H2O 분자, H2O 분자, H2O 분자. 근데 이 분자들의 상호작용인 수소 결합 또는 쌍쌍이 분산력에 의해서 규칙적인 배열하고 있는 이러한 결정을 분자 결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분자 결정의 특징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봅시다. 분자 결정이 녹는 점. 분자 결정. 분자 결정이 녹는 점은 높을까 낮을까? 자, 아까 이온 결정이나 금속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을 부셔야 돼. 또는 금속 결합을 부셔야지 녹을 수 있어. 근데 분자 결정은 공유 결합을 부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H2에서
이 공유결합 얘를 부실 필요가 없어. 녹일 때 뭘 부셔? 분자간의 상호작용. 즉 요거 수소결합이죠. 수소결합을 부시면 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금까지 배웠던 이온결정이나 금속결정은 화학결합을 부셔야 되는데 여기는 화학결합을 부시는 게 아니라 분자간의 상호작용인 수소결합만 부시면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결합이나 뭐 쌍쌍임, 분산역과 같은 분자간 상호작용은 화학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 이런 직접적인 원자들 간 상호작용보다 훨씬 약한 힘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떼낼 수가 있다. 즉 적은 에너지로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공유결정들은 정말이네요. 분자결정들은 기본적으로 녹는 점이 낮은 편입니다. 선생님, 수소결합은 굉장히 강한 힘이라면서요. 수소결합 있으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근데 분자들 중에서, 즉 분자간 상호작용 중에서 수소결합이 강하다는 거지 뭐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이나 금속결합 같은 메이저한 화학결합에 비하면은 명암도 못 내밀어. 즉 수소결합이 강하다고 한 거는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중에 강한 거야. 우리 화원에서 배웠던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보다 훨씬 약해. 그래서 얼음이 나더라도 같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중에서 녹는 점이 높다는 거지 뭐 염화나트륨이라든지 또는 금이라든지 이런 금속결합, 금속결정, 이온결정에 비해서는 녹는 점이 훨씬 낮다. 막 어떤 이온결정 2000도씨도 넘어가는 결정들도 있고요. 우리 화원에서 배웠죠. 쿨롱 법칙 하면서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간의 거리가 작을수록,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아지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금속 결정들도 마찬가지로 녹는 점이 1000도 넘어가고요. 어떤 막 금속 같은 경우에 3000도 넘어가는 금속들도 있어. 1000도, 2000도, 3000도 돼요. 근데 얼음 높다고 해봤자 녹는 점 몇 도야? 기준 녹는 점 1기압에서 0도죠? 0도면 녹아. 0도랑 1000도, 막 2000도 비교해봐. 그러면은 한없이 약하죠. 그래서 녹는 점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전기전도성 한번 생각해볼까요? 전기전도성. 분자결정은 전기전도성 어떨까? 일반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없는 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전압을 가할 시 전하에 띄는 입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분자결정, 즉 분자들도 전자 자체는 있어. 전하에 띄는 입자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전하에 띄는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분자에 구속되어 있거든. 공유전자쌍이라든지 비공유전자쌍 형태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따라서 분자결정은 일반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가 분자결정이었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분자결정만 있는 게 아니야. 한 가지 더 있어. 원자결정도 있습니다. 이 원자결정도 마찬가지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졌긴 하거든요. 근데 분자결정과 원자결정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자결정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이름에도 써있지만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원자결정은 분자 단위가 아닙니다. 즉 원자결정은 이 결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입자들이 다 서로 간에 공유결합하고 있어. 쭉 계속 공유결합으로 그물처럼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한 단위의 분자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결정은 또 분자결정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다이아몬드 원자결정입니다. 또는 공유결정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야. 다이아몬드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 우리 화원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생겼어? 탄소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 원자들 간의 공유결합 산연체 이러고 있죠. 그리고 계속 얘들이 이어진단 말이야. 또 다른 산연체, 또 다른 산연체 계속 끝없이 그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탄소 원자들이 전부 다 서로 간에 계속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 단위의 분자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결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결정을 원자결정 또는 공유결정이라고 한다. 이때 원자결정과 분자결정의 정말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녹는 점이에요. 이게 녹는 점 무게없잖아. 이 원자결정을 녹이려면 마찬가지로 입자들 간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놔야 돼. 즉 이 결합을 끊어야 되는데요. 봐봐. 아까 분자결정 어땠어? 공유결합이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결합을 부실 필요가 없어. 왜냐면 분자들 간만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면 되는 거거든. 즉 여기서 이 보라색을 끊으면 돼. 이거면 녹는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 끊어지면은. 요건 쉬워.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끊는 게 아니라 뭘 끊는 거야?
원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즉 화학결합인 공유결합을 끊어야 돼. 근데 공유결합은 굉장히 강한 힘이잖아. 다시 한번 마지막,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같은 직접적인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 화학결합들은 우리 화투에서 배웠던 분자 간 상호작용보다 훨씬 강한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원자 결정들은 굉장히 녹는 점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 3300도씨까지는 올려야지 녹을 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높여야 될 거야. 굉장히 녹는 점이 높다. 왜냐면은 직접적인 화학결합, 공유결합을 끊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또한 예시 하나 더, 흑연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흑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자 결정이야. 왜? 흑연도 탄소 원자를 유지했는데 탄소 원자들 간의 공유결합으로 정육각형을 계속 벌집 모양의 정육각형을 이루게 되고요. 이런 정육각형에 이어져 있는 판,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지면 하나의 판이 될 거 아니야? 이 판들이, 판 위에 또 다른 이 정육각형에 이어져 있는 판이 쌓이고 계속 층층층층이 쌓이는 층상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결정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 쭉 그물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 결정을 할 수 있고요. 흑연도 마찬가지로 흑연 녹이기 위해서는 이 탄소들 간의 결합을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이고 떼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흑연도 마찬가지로 30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녹일 수 있습니다. 녹점이 매우 높다는 거죠. 전기전도성은 어떨까? 전기전도성 같은 경우에는 있는 녀석도 있고 없는 녀석도 있어. 보통은 없습니다. 원자 결정들도 전기전도성이 일반적으로는 없긴 한데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전기전도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 화학시간에 배웠을 거야.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도성이 없죠. 왜? 이 탄소의 원자관자 4개인데 이 원자관자 4개 전부 사용하고 있거든. 전부 공유결합에 사용하고 있어. 4개가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유전도성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고 따라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반면 흑연 같은 경우는 어때? 탄소의 원자관자가 4개인데 탄소가 공유결합을 지금 3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3개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층과 층 사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전압을 가하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흑연은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결합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원자 결정은 전기전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한 가지 또 주목할 게 있는데요. 이거 기억나죠? 탄소 원자가 60개로 축구공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플로렌입니다. 이 플로렌도 마찬가지로 고체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플로렌의 결정은 원자 결정일까 분자 결정일까? 언뜻 보면 마찬가지로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처럼 탄소 원자들과만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물구조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원자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플로렌은 하나의 분자 단위를 갖습니다. 즉 탄소 원자 60개가 하나의 단위체야. 이거가 하나가 플로렌 분자 1개란 말이야. 즉 분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플로렌 분자 하나, 또 다른 플로렌 분자 하나, 또 다른 플로렌 분자 있을 거 아니야. 이 플로렌 분자들 간의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원자 결정이 아니라 분자 결정입니다. 그래서 플로렌도 녹는 점이 사실 플로렌은 분자 결정 치고는 녹는 점이 꽤 높은 편이에요. 내가 알기로 한 500도 정도 돼. 500도씩. 근데 분자 결정 치고 높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온 결정이나 금속 결정이나 원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기본적으로 1000도 근처야. 1000도는 기본이고 2000도, 3000도씨까지 올라가거든요. 플로렌은 기껏해야 한 500도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자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죠.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정의에 의해서도 기본적으로 분자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자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억해 두시면은